당신의 내일 아침 출근길 지옥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서울버스 파업 타결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렸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은 고작 6.8%, 평소의 15분의 1도 안 됩니다. 멈춰선 버스 뒤에는 통상임금이라는 거대한 법적 뇌관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8천억 적자와 노조의 인상 요구가 충돌하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죠. 과연 내일 아침 우리는 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상황은 매우 긴박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태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시계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오늘 밤 9시 뉴스에서 극적 타결이라는 네 글자가 뜨지 않는다면 당신의 내일 아침은 출근길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될 겁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2일차, 오늘 14일 새벽 영하 10도의 한파보다 더 무서운 건 오지 않는 버스였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실제 운행률 고작 6.8%, 평소 100대가 다니던 강남대로에 지금 딱 6대만 굴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7,382대 중 무려 6,900여 대가 차고지에 멈춰 섰습니다. 서울의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겁니다. 조금 전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사후 조정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노조가 사측과 서울시에 통보한 최후의 데드라인은 오늘 밤 9시. 이 시간까지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내일 아침 버스 핸들은 연경 꺾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렇게 떠듭니다. 고작 임금 2.5%포인트 차이 때문에 시민을 볼모로 잡느냐? 사측 제시한 0.5%, 노조 요구한 3%. 숫자만 보면 단순한 밥그릇 싸움 같죠? 천만에요. 이건 그런 시시한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버스를 못 타는 진짜 이유, 그 본질에는 통상임금이라는 핵폭탄물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딱 1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 하나가 대한민국 임금체계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존의 사측이 꼼수로 빼돌렸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합산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도미노처럼 폭등하게 된 겁니다. 노조 입장에선 대법원이 인정한 내 돈 내놔라는 것이고 서울시와 사측은 그거 다 계산해주면 시 재정 8천억 원이 증발한다며 버티는 겁니다. 실제로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이례적으로 관의 10.3%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단칼에 거절했죠. 왜일까요? 그 10.3%라는 숫자 뒤에 임금체계 개편 베일이라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을 올려주는 척하면서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퉁치려는 계산. 노조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조삼모사에 속을 리가 없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최악의 경제 상황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 장바구니 물가는 뛰는데 월급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정작 버스 기사들에게 던져진 건 실질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는 0.5% 인상안이었습니다. 이러니 타협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돈 줄 사람, 서울시의 주머니도 텅 비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미 버스 중공영제 적자 보전에만 연간 8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조 요구대로 다 들어주면 세금 1천억 원이 추가로 증발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법대로 돈 내놔라는 노조와 더 이상 세금 못 쓴다는 서울시의 치킨 게임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건 바로 당신의 출근길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밤 9시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은 파업 3일차. 역대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늘리고 막차를 새벽 2시까지 연장했지만 출근길 700만 명의 발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 이동 루트를 다시 짜십시오. 협상은 벼랑 끝에 있고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 9시 당신의 생존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보십시오. 평소라면 퇴근 차량으로 붉게 물들었을 강남대로가 기이할 정도로 텅 비어 있거나 반대로 대체 차량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목격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체증이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심정지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14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은 6.8%.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서울 시내를 달리는 버스 7,382대 중 무려 6,500대가량이 차고지에 시동을 끈 채 멈춰 서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도로 위에 보이는 저 몇 안 되는 버스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비노조원 차량이거나 서울시가 급하게 투입한 전세버스뿐입니다. 사실상 서울의 대중교통 기능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금 전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사후 조정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양측의 분위기? 살벌합니다.
노조가 못 박은 데드라인은 오늘 밤 9시. 이 시간까지 합의 안에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오늘과는 비교도 안 될 교통지옥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그나마 파업 소식을 듣고 연차를 쓰거나 재택으로 돌린 분들이 있었지만 내일은 다릅니다. 참을 만큼 참은 700만 시민들이 한꺼번에 지하철로 자가용으로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언론들은 앵무새처럼 임금 인상률 2.5%포인트 차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사측은 0.5%를 주겠다 하고 노조는 3%를 달라고 한다. 겨우 그것 때문에 시민의 발을 묶어? 라고 욕하기 딱 좋은 프레임이죠. 하지만 상위 0.1%의 시각을 가진 여러분은 그 너머를 보셔야 합니다. 이 싸움 고작 시급 몇백 원 더 받자고 벌이는 총흙이 아닙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지배해 온 임금의 룰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재난입니다. 이 사태의 진짜 방가소에는 정확히 1년 1개월 전 2024년 12월 19일론에 담겨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원은 기존 2013년의 판례를 뒤집고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이게 왜 버스 파업의 뇌관이 됐느냐? 버스 기사들의 임금 구조를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으로 월급을 채우는 구조죠. 그런데 그동안 사측은 상여금은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니까 고정된 임금이 아니다 라는 논리로 이걸 통상임금에서 뺐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아지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 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전부 낮게 책정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거 꼼수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라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순간 버스 회사들이 기사들에게 줘야 할 수당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습니다. 노조 입장에선 지난 수년간 덜 받은 돈 법대로 다시 계산해서 내놔라는 것이고 이게 이번 파업의 진짜 명분인 임금체계 정상화 요구입니다. 사측과 서울시도 바보는 아닙니다. 법원 판결대로 다 주다간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아주 교묘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이 던진 10.3% 인상안. 언뜻 보면 파격적입니다. 물가 상승률의 5배를 올려주겠다니 노조가 배가 불렀나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독소 조항 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인상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기본급은 올려줄게. 대신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여금 항목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자는 겁니다. 결국 조삼모사. 오른쪽 주머니에 10만 원 더 꽂아주는 척하면서 왼쪽 주머니에서 20만 원짜리 수당 권리를 빼앗아 가겠다는 계산이죠. 노조가 이 10.3%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인상안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무력화 시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현실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달 2025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 수치상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어떻습니까? 신선식품 지수는 두 자릿수로 뛰었고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 대기 중입니다. 게다가 올해 2026년 적용된 최저임금은 1,320원.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타업종의 임금 하한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무에 시달리는 버스기사들에게 사측이 실질적으로 제시한 건 물가 상승분조차 반영되지 않은 0.5% 인상 혹은 눈속임용 10% 인상뿐입니다. 기사들 입장에선 핸들 잡고 하루 10시간 운전하느니 편의점 알바가 낫다는 자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박탈감이 파업 참여율 98%라는 압도적인 단결력을 만들어낸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이렇게 강경하게 버티는 걸까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밑 빠진 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왔습니다. 민간 회사가 버스를 굴리되 적자가 나면 시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제도죠. 이 적자 보전금이 2023년에 이미 8,915억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거치며 누적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의 요구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임금을 올려주면 당장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이 추가로 증발합니다. 이 돈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여러분의 주머니 버스 요금 인상 아니면 주민세 인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결국 시민의 부담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밀리면 앞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더 쏟아부어야 하는 재정 파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을 넘어 치킨 게임보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노조는 법원도 인정한 내 돈 내놔라, 안 주면 버스 멈춘다 며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고, 서울시와 사측은 세금 없다, 파업할 테면 해봐라 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싸움의 인질이 사측도 서울시도 아닌 바로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밤 9시, 이 데드라인은 단순한 협상 시한이 아닙니다. 노조에게는 자신들의 생존권이 걸린 시간이고, 서울시에게는 원칙을 지키느냐 굴복하느냐가 걸린 시간이며, 우리 시민들에게는 내일 아침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밤 9시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내일은 파업 3일차, 역대 서울 시내버스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0회 이상 늘리고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출근길 700만 명의 발을 지하철 하나로 감당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오늘 아침 2호선과 9호선은 지옥철을 넘어 압사 공포를 느낄 수준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 이동 루트를 다시 짜십시오. 자가용 강남대로와 올림픽대로 주차장이 될 겁니다. 택시 앱을 켜봐야 호출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보게 될 겁니다. 협상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고, 여러분을 태울 버스는 내일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오늘 밤 9시 당신의 출근길이 결정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시간. 협상장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고 밖은 뜨거운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태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이 쏘아 올린 통상임금이라는 거대한 공, 그리고 누적 적자 2조 원이라는 서울시의 시한폭탄이 정면 충돌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감정을 걷어내고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상위 0.1%의 시각으로 이 사태의 결말을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밤 9시 서울시가 백기를 들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내일 아침 버스는 정상 운행될 것이고,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출근하겠죠.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천만에요. 진짜 청구서는 다음 달부터 날아옵니다. 노조가 원하는 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임금을 올려주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매년 수천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서울시 고가는 이미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 어디서 채울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볼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2년 사이 교통비가 300원, 150원 야금야금 오르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번 타결의 대가로 여러분은 내년 초 기본요금 2,000원 시대의 개막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결국 오늘의 정상 출근은 여러분의 미래 지갑을 털어서 사는 셈입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협상 결렬, 파업의 장기화입니다. 서울시가 더 이상 세금 못 쓴다며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서울은 1990년대 이후 최악의 교통대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하철 혼잡도는 300%를 넘길 것이고, 물류 이동이 막히면서 서울의 경제 혈관은 동맥경화에 걸릴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싸움이 선례가 된다는 점입니다. 서울버스 노조가 무너지거나 혹은 승리하는 과정을 전국의 철도노조, 화물연대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대한민국 물류 전체가 연쇄 파업의 도미노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1%대를 방어하기도 버거운 지금 물류 마비는 한국 경제의 치명타가 될 겁니다. 보십시오. 타결이 되든 결렬이 되든 이 게임의 구조적 패배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납세자이자 승객인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준공영제라는 그늘 아래서 원가보다 싼 가격의 버스를 타는 호사를 누려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4년의 법원 판결과 2026년의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재정 고갈이 맞물리면서 그 값싼 대중교통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했습니다. 오늘 밤 9시 뉴스에서 어떤 속보가 뜨든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이 파업은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년 겨울마다 겪어야 할 고비용 사회로 진입하는 진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버스가 올지 안 올지는 신만이 압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의 출근길을 지켜줄 시스템은 점점 낡고 비싸지고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즉시 내일 아침을 위한 플랜 B, 아니 플랜 C까지 준비하십시오. 국가는 여러분의 시간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 팀장의 경제 팔레트였습니다.